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승부사 이부진 씨의 호텔신라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08770인데요. 금일 이제 9월 21일이죠. 1일인데 오늘 약간 뭐 코스닥 코스피가 이제 낙폭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조금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시장은 시장이고 일단 호텔신라 관련해서 오늘 좀 이슈가 아마 증권사 리포트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같이 보면은 그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호텔신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꾸준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호텔신라의 첫 번째 접근 관점, 큰 틀에서의 접근 관점이 뭐였죠? 네, 호텔신라. 이보다 최악이 더 있을까? 최악이 더? 이보다 최악이 더? 이미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게 뭐 여행, 뭐 호텔, 면세점 이쪽들은 사실 진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작살이 났죠. 작살이 났고 이제 3년 정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올려오던 호텔신라마저 코로나 앞에서는 진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보다 최악이 더 있겠냐, 이 코로나만큼 작살을 낼 만한 이슈가 또 있을까? 라는 게 이제 결국 포인트였죠. 그리고 이제 이부진 그 사장의 대표이사인가요? 대표죠. 이부진 씨의 공격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이제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리틀 이건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에 한번 베팅을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아마 이거 증권사 리포트를 기사화한 것 같은데, 중국 내 견조한 화장품 수요를 기반으로 면세점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말은 호텔신라지만 결국 매출의 90%는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면세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이 빨리 늘어나야, 그러니까 이미 3분기 정도에서는 최악을 지나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이었다면 마이너스 한 35 정도 됐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15%. 그러니까 최악에서 이렇게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의 매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른 점을 감안해 시내 면세점의 매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증권사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내외 공항 면세점 및 호텔 레저 매출 추정치는 하향 조정했다. 현 주가 대비 뭐 상승 여력은 뭐 요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우리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주가의 반등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이후 업황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매우 강하다고 판단을 했다. 너무 최악이었으니까, 너무 최악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연결 매출액은 9천억, 영업 적자는 300억을 기록해 시장 컨센 대비 매출은 상회. 그러니까 컨센 대비 상회했다는 건 진짜 그만큼 아니 기대치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기대치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20% 감소하고 공항 매출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컨센을 상회한대요. 얼마나 최악으로 봤다 이거예요. 면세점 매출액이 분기 대비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내 견조한 화장품 수요를 기반으로 시내점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씨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다낭에 또 이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이제 호텔 그 레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오늘 기사거든요. 오늘 아침 기사. 코로나19 불황기에 호텔 사업 공격 모드. 왜? 여기 이부진 씨가 나오죠. 여기 롯데 RC고 이분은 신세계 RC. 그죠? 네. 국내외 호텔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일부 오너들이 오히려 사업을 확장한다. 대규모 투자를 이미 진행해 사업을 미룰 수가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중장기적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물들이 이제 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지만 뭐 이제 저가 매수, 뭐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 사업 강화에 나선 오너로는 신동빈 씨, 정용진 씨, 이부진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우리는 뭐 롯데나 요거는 신세계는 일단 볼 거 없고, 그죠? 볼 거 없고 여기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호텔업계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영역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 나오죠? 베트남 다낭에 신라 모노그램을 오픈했다.
그랜드 호텔 브랜드로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호텔로는 17번째다. 신라 모노그램 다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도 신라 모노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동남아, 중국 동남아 쪽으로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남다른 결단으로 호텔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미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거고, 이미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업을 미루면 손해가 더 클 것으로 파악돼서이기 때문이다. 네. 호텔에서 뭐 각 오너들의 뭐 이해관계가 뭐 있다고 해요. 그 이사장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경영 비전대로 투자 및 해외 진출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호텔 신라를 글로벌 호텔 체인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네, 공격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을 이미 계획했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거 말씀드렸죠. 반기 보고서에 보통 이렇게 실적이 최악이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을 한다고 했죠. 왜 우리가 실적이 이렇게 되고 왜 최악으로 가고 있고, 데이터상 우리가 어떻게 뭐 마이너스가 났는지, 어디서 기인을 했는지 했는데, 호텔 신라의 리포트를 보시면, 보고서를 보시면 드라이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구구절절하게 뭐 이래서 핑계가 뭐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딱 끝냅니다. 그게 약간 좀 저는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지휘봉을 잡은 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신라 면세점 평가 국내 2위, 세계 3위. 호텔신라는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몇 안되는 전통 내수 기업이다. 내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이 사장님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공략을 최우선 과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가 사실 뭐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본은 내수가 잘 돌아가서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지들끼리 잘 굴러먹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대기업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내수 시장이 아무리 암만 잘 돌아가도, 물론 잘 돌아가지도 않지만 암만 잘 돌아가도 결국 대기업한테 먹히는 구조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낭, 발리, 뭐 싱가포르, 홍콩 뭐 이렇게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공항 명세점 강자로 거듭났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루이비통을 유치한 또 이제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장님의 근성과 열정, 강한 정신력이 만든 특유의 승부사 기질. 경영 현안을 챙길 땐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해타산을 따지지만 확신을 선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밀어주는 추진력. 멋있어요. 좀 되게 존경합니다, 이분. 그래서 뭐 기사는 뭐 잘 되고 뭐 똑같아요. 어차피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게 다 거기기 때문에 3분기부터 호텔신라 면세점 사업 매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니까 최악을 좀 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큰 틀에서 면세점 매출이 중국 소비 회복에 따른 대형 따이공 주문량 증가와 제3자 반송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의 80-90%까지 회복할 것. 그러니까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3분기의 반등에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건 조금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조가 바뀌었죠. 돈 내는 구조가 면세점. 어디 있었죠? 네. 정부의 공항 상업시설 지원 정책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더 빠질 게 없다라는 점. 그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예상보다 공항 상업시설 강하게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영향과 고객 경험 극대화, 국제 경쟁력 확보. 그는 이 사장님이죠. 주총을 통해서 연초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생존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 되게 드라이하죠. 구구절절하지. 딱 핑계를 안 대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됐다. 우리 매출도 이렇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계속 발굴할 것이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려 더 믿음이 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상 이제 약간 좀 그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처음 찍어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올라가는 편 저는 뭐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결국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 과연 이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최악을 지나서 바닥을 찍고 움직일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